아기 이앓이에 좋은 아편 시럽. 모든 통증을 완화시키고 복통과 설사에도 효과적입니다. 시럽을 먹여 잠이 든 아이들은 부모가 퇴근할 때쯤 천사 같은 눈동자로 반겨줍니다. 약국에서 아편 시럽을 달라고 요청하세요. 19세기 중반 출시된 이 특허 의약품은 자신만만한 광고 문구만큼 효과적이었다. 사람들은 그 효과에 열광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항상 한 병쯤은 구비해두는 가정상비약이 되었다. 1844년 이전의 어느 날, 샬롯 윈슬로 부인은 소아과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윈슬로 부인은 신생아들이 겪는 이앓이 통증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신생아들은 처음으로 이가 나기 시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 이것을 이앓이라고 한다. 이가 잇몸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아기는 통증을 느끼며 심한 경우 열이 오르고 설사를 경험하기도 한다. 특히 밤에 통증이 더욱 심해져 짜증을 내고 우는 일이 잦아진다. 때문에 이앓이를 겪는 아이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의 기간으로 여겨진다. 윈슬로 부인은 간호사로서의 경험과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 아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시럽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돌보던 아이들과 자신의 딸에게 먹여보았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1845년 윈슬로 부인은 이 시럽의 레시피를 자신의 사위에게 알려주었고 사위는 이 레시피를 이용하여 시럽을 상품화하였다.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라는 이름을 달고 신문, 잡지, 달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펼치며 특유의 화려한 이미지와 광고 문구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우리 아이 이앓이 통증에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을 사용해보세요. 잇몸을 부드럽게 해주고 모든 통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복통과 설사에도 효과적입니다. 시럽을 먹여 잠이 든 아이들은 부모가 퇴근할 때쯤 천사 같은 눈동자로 반겨줍니다. 광고 문구에 혹한 사람들은 시럽을 사용해보았고 그 드라마틱한 효과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울며 떼를 쓰던 아이들에게 시럽 몇 방울을 먹이자 이내 천사 같은 표정으로 잠이 들었다. 시럽을 사용해 본 사람들은 그 효과를 증언하며 시럽에 대한 예찬을 늘어놓았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은 시럽을 먹여 아이를 재우고 일을 하러 가곤 했다. 고아원 등지에서도 수많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시럽을 애용했다. 이후 1860년대까지 매년 150만 병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선 없어서는 안 될 가정상비약이 되었다. 그 영향력이 어찌나 대단했던지 사랑의 인사를 만든 영국의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는 1879년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라는 헌정곡을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다. 1880년대 중반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이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며 상업적 성공을 이루어내자 이에 뒤따라 수많은 의약품들이 시장에 출시되었다. 이른바 특허 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이 약들은 진정 시럽의 판매 방식을 모방하였다. 유려한 색감의 이미지와 광고 문구는 사람들에게 모든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고 구매했다. 게다가 시골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한 곳에선 의사나 병원을 찾기 어려웠고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특허의약품을 많이 찾게 되었다. 특허의약품은 보통 개인이 직접 제조하거나 작은 약국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의약품을 만드는 데에 특별한 자격증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적인 규제가 거의 없어서 제조 방법과 성분은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의사들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이 약들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공격적인 마케팅과 특출난 효과 등의 이유로 특허의약품은 계속해서 잘 팔려나갔다. 시간이 흘러 1896년 한 신문사에 올라온 기사,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을 지속적으로 복용해오던 아이가 돌연 사망했는데 의사의 부검 결과 아이가 마약 중독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어서 1905년 사무엘 호킨스 아담스라는 기자가 미국의 위대한 사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써 특허의약품의 사기성과 위험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아담스는 특허의약품들이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하고 있으며 각종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특히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에 모르핀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아담스는 이 시럽이 아이들에게 중독을 일으키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은 몇십 년간 신뢰하며 사용해오던 이 시럽의 진실을 마주하자 큰 충격을 받았다. 아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시럽을 사용했고 광고와 입소문을 통해 시럽의 효과를 믿었으며 값이 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시럽을 선택해왔던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제품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큰 해를 끼쳤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리고 이 분노는 특허의약품에 대한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이는 정치권에 큰 압력으로 작용했고 1906년 순수식품 및 의약품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은 미국에서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법률이었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설립되었고 제품의 효과를 과장하거나 거짓 정보를 광고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특히 모든 의약품은 그 성분을 명확하게 라벨에 표시해야 했다. 이에 따라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 또한 성분을 공개하였고 대중들은 공식적으로 시럽에 모르핀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특허의약품 중에는 코카인, 알코올, 비소, 수은 등의 성분이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 법은 단지 성분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강제했을 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었다. 따라서 성분이 공개된 이후에도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은 계속해서 판매되었다. 이후 1911년 미국 의학협회에서 하나의 출판물을 제작하여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을 아기살인마라는 이름으로 비판하였고 그제서야 시럽에서 모르핀을 제거한 버전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모르핀을 제거한 후엔 시럽의 즉각적인 효과는 아예 사라졌고 소비자들의 신뢰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국 1930년대엔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1938년에는 앞서 만들어진 법이 개정되어 알코올, 마약, 각성제 등의 유해 성분을 더 이상 특허의약품에 넣을 수 없게 되었고 그제서야 윈슬로 부인의 진정 시럽을 비롯한 특허의약품의 시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렵고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다. 당시 사람들은 모르핀 등의 물질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그 중독성과 장기적인 위험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시기였다. 광고는 시럽의 효과를 과장하여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게 했다. 당시에는 약물에 들어있는 성분을 표기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기를 돌보는 데 지친 부모들에게 시럽의 효과는 매력적이었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부모가 모두 일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시럽으로 아이를 재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을 수 있다. 진정 시럽으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 수에 대한 통계는 없지만 모르핀 중독과 금단 증상으로 인해 수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사람들이 시럽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선택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의료 시스템의 한계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원체 어린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럽이 문제일 것이라고 쉽게 추정하기 어려웠다.